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재물운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풍수 아이템 10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돈이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조금 아쉬우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딱입니다. 재물운을 높이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풍수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인데요. 끝까지 보시면 이거 진짜 나한테 필요한 정보다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황금 두꺼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황금 두꺼비는 재물운을 끌어오는 풍수 아이템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강력한 아이템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풍수에서는 두꺼비가 금전운과 번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특히 입에 동전을 물고 있는 황금 두꺼비는 부의 흐름을 집안으로 가져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황금 두꺼비는 거실이나 현관 근처에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현관은 풍수에서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두꺼비의 입이 집 안쪽을 향하도록 배치하면 부의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고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황금 두꺼비를 실제로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두꺼비는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먼지가 쌓이면 재물운도 함께 탁해질 수 있다는 속설이 있으니까요. 둘째, 두꺼비를 높은 곳에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땅바닥에 놓으면 재물운의 에너지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고 해요. 또 재미있는 점은 황금 두꺼비의 개수입니다. 풍수에서는 두꺼비를 홀수로 배치하면 에너지가 더욱 강력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두꺼비 하나만 두기보다는 3개를 함께 배치하면 금전운의 상승 효과가 배가 된다는 거죠. 집안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황금 두꺼비를 활용하면 직장에서의 재물운과 성공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황금 두꺼비를 구입할 때는 소재와 디자인도 중요합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두꺼비는 장기간 사용할 수 있어서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반짝이는 황금빛이 재물운의 기운을 극대화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꺼비가 입에 물고 있는 동전은 부와 행운의 흐름을 상징하니 이 부분이 빠져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두꺼비와 관련된 재미있는 속설을 하나 더 소개할게요. 두꺼비의 입에 동전을 넣고 특정 날 동전을 꺼내면 그날의 운세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의식을 통해 풍수를 더욱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집이나 사무실에 황금 두꺼비를 배치해보세요. 재물운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독특한 매력을 발휘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황금 두꺼비의 힘을 경험해보세요. 돈나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름만 들어도 금전운을 불러올 것 같은 이 식물은 사실 풍수에서도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나무는 그 잎 모양이 동전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풍수에서는 초록색 식물이 재물운을 불러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돈나무를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치 위치입니다. 풍수에서는 돈나무를 집안의 동쪽이나 남동쪽에 두는 것이 재물운을 강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동쪽은 성장과 발전의 방향으로, 남동쪽은 금전과 풍요의 방향으로 여겨집니다. 돈나무를 이 방향에 배치하면 재물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일 수 있죠. 돈나무는 단순히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발휘하지만 제대로 관리해야 운이 더욱 상승합니다. 먼저 돈나무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기 쉽기 때문에 물 주는 횟수와 양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적절한 햇빛과 환기도 필수죠. 건강하게 자라는 돈나무는 강한 재물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돈나무가 시들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돈나무를 활용한 작은 풍수 의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매달 첫째 날 돈나무 잎에 물을 뿌리면서 재물운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간단한 소원을 비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돈나무의 에너지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해요. 돈나무를 선택할 때는 크기와 형태도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큰 돈나무는 공간의 기운을 압도할 수 있으니 집이나 사무실 크기에 맞는 적당한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돈나무의 화분 색깔도 고려해보세요. 풍수에서는 녹색이나 황금색 화분이 재물운을 강화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돈나무는 선물로도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간 친구나 새 사업을 시작한 지인에게 돈나무를 선물한다면 금전운과 행운을 전하는 의미 있는 선물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의 공간에 돈나무를 한 그루 들여보세요. 초록의 생동감과 함께 재물운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크리스탈 구슬은 풍수에서 재물운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의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크리스탈은 빛을 반사하며 기운을 증폭시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특성 덕분에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오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는데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크리스탈 구슬은 황색, 금색 계열이 재물운을 높이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금전운을 상징하는 이 색상들은 부와 풍요를 끌어들이는 에너지를 활성화시킨다고 해요. 그렇다면 크리스탈 구슬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크리스탈 구슬은 거실이나 사무실 책상 위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빛이 잘 드는 창가 근처에 두면 크리스탈이 빛을 반사하며 에너지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구슬의 빛이 공간 전체를 비추도록 배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하면 공간의 에너지가 맑아지고 재물운의 흐름이 원활해진다고 믿습니다. 또한 크리스탈 구슬은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러 개를 함께 배치하면 더욱 강한 에너지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탈 구슬을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하면 에너지가 집중되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풍수에서는 숫자 3이 조화와 균형을 의미하기 때문에 3개의 구슬을 배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크리스탈 구슬을 활용한 또 다른 팁은 에너지를 재활성화하는 의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월 초에 구슬을 깨끗하게 닦아 빛을 반사하는 상태로 유지하고 재물운이 머물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간단한 명상을 하는 거죠. 이러한 의식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줄 뿐만 아니라 크리스탈 구슬의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크리스탈 구슬은 디자인도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완벽한 구형이 가장 좋은 에너지를 발휘한다고 믿어요. 만약 구슬에 작은 흠집이 있다면 그곳에서 에너지가 새어나갈 수 있다고 하니 구매할 때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구슬은 선물로도 좋은 풍수 아이템입니다.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로 지인에게 선물한다면 그 사람의 삶의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크리스탈 구슬을 활용해 재물운을 끌어들이고 집안의 에너지를 맑게 유지해보세요. 작은 아이템 하나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풍수에서 물은 불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흘러가게 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오며 금전운을 활성화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치죠. 오늘 소개할 물레방아 장식품은 이러한 물의 기운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풍수 아이템입니다. 물레방아 장식품은 풍수에서 흐름을 의미합니다. 물이 계속해서 순환하는 물레방아는 재물운이 끊기지 않고 지속되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특히 물레방아가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집안에 정체된 기운을 깨우고 재물운을 끌어오는 데 효과적입니다. 물레방아 장식품은 집안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장소는 거실이나 현관 근처입니다. 거실은 집안의 중심 에너지가 모이는 공간이고 현관은 외부 에너지가 유입되는 통로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점은 물이 흐르는 방향입니다. 물이 집 안쪽으로 흐르는 느낌이 나야 부의 에너지가 집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물레방아를 배치할 때는 물의 소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큰 소음은 오히려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잔잔하고 편안한 물소리가 나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리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재물운의 에너지를 부드럽게 끌어들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물레방아 장식품을 구입할 때는 디자인과 소재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자연 소재가 에너지를 더 강하게 전달한다고 믿기 때문에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물레방아가 금속 소재보다 더 추천됩니다. 또한 물이 실제로 흐르도록 설계된 장식품이 더 강한 에너지를 발휘한다고 해요. 물레방아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도 소개해 드릴게요.
물레방아 근처에 초록 식물이나 작은 황금색 장식을 함께 배치하면 에너지가 더욱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특히 황금색은 부와 풍요를 상징하는 색상이기 때문에 재물운을 강화하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물레방아 장식품을 관리하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물이 고여서 더러워지면 오히려 부정적인 기운을 초래할 수 있으니 물을 자주 교체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이 맑고 투명할수록 부의 에너지가 강하게 발휘된다고 해요. 여러분의 공간에 물레방아 장식품을 추가해보세요. 잔잔한 물소리와 함께 재물운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집안의 분위기도 한층 더 고급스럽게 변할 거예요. 붉은 봉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양 문화권에서는 붉은 봉투가 재물운을 상징하는 중요한 아이템으로 여겨지는데요. 특히 설날이나 특별한 기념일에 붉은 봉투 안에 돈을 담아 주고받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붉은 봉투는 단순한 선물을 넘어 행운과 번영을 나누는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죠. 풍수에서는 붉은색이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붉은색은 열정, 활력, 그리고 행운을 의미하며 특히 금전운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붉은 봉투는 재물의 기운을 집중시키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붉은 봉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붉은 봉투의 첫 번째 활용 방법은 돈 보관입니다. 재물운을 높이고 싶다면 붉은 봉투 안에 소액의 지폐나 동전을 넣어서 집안의 금고, 지갑 또는 책상 서랍에 보관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점은 봉투 안에 돈이 깨끗하고 새 것처럼 보이는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풍수에서는 흐릿하거나 손상된 돈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유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방법은 선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또는 동료에게 붉은 봉투를 선물하면서 행운과 재물운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보세요. 특히 설날이나 결혼식 같은 중요한 날에는 붉은 봉투에 돈을 넣어 전달하는 것이 전통적인 풍습이기도 하죠.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재물의 이동이 아니라 풍요로운 기운을 나누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붉은 봉투는 집안 장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붉은 봉투를 현관문 안쪽에 붙여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좋은 에너지가 집안에 머물게 된다고 해요. 이때 봉투 안에 소액의 돈을 함께 넣어두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또 봉투를 책상 한쪽에 두면 일과 관련된 금전운이 상승한다고 믿기도 해요. 붉은 봉투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작은 풍수 의식도 소개해 드릴게요. 매월 첫 번째 날 붉은 봉투를 손에 들고 이번 달에 목표나 소원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이 의식을 통해 봉투와 연결된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마음속으로 금전운과 성공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붉은 봉투를 선택할 때도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봉투에 금색 글씨나 전통적인 문양이 들어간 디자인은 재물운을 더욱 강화한다고 해요. 또 너무 큰 봉투보다는 손에 딱 맞는 적당한 크기의 봉투가 풍수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붉은 봉투는 특정한 날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작은 소품 하나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붉은 봉투를 활용해 집안의 금전운을 강화하고 소소한 행운을 일상에서 느껴보세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붉은 봉투를 하나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행동이지만 그 효과는 상상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붉은 봉투가 여러분의 재물운에 강력한 에너지를 더해줄 거예요. 금전수라는 이름 딱 듣기만 해도 재물운을 떠올리게 하지 않나요? 금전수는 풍수에서 금전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물로 특히 둥글둥글한 잎 모양이 동전을 닮아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금전수는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인테리어 소품이지만 풍수적으로는 집안의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살아있는 식물이 좋은 기운을 불러오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아준다고 믿습니다. 금전수는 그 중에서도 특히 재물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물인데요. 금전수가 집안에 있으면 돈이 잘 모이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전수를 잘 활용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금전수를 어디에 배치해야 할까요? 풍수적으로 금전수는 집안의 동쪽이나 남동쪽에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동쪽은 성장과 발전을, 남동쪽은 풍요와 금전을 상징하는 방향인데요.
이 두 방향에 금전수를 두면 재물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된다고 해요. 또한 사무실에서는 책상 한쪽에 금전수를 두면 업무 성과가 올라가고 금전적인 이익도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금전수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풍수에서는 식물의 상태가 에너지의 상태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금전수가 건강하게 자라면 집안의 재물운도 강해지지만 만약 식물이 시들거나 잎이 떨어지면 금전운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해요. 따라서 물 주기와 햇빛 조절에 신경 써야 합니다. 금전수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입니다. 흙이 완전히 마른 후에 물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과도한 물 주기는 뿌리 썩음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햇빛을 너무 강하게 받지 않는 곳에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간접광이 드는 창가 근처가 적합한 위치입니다. 금전수를 풍수적으로 활용하면서 즐길 수 있는 작은 의식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매주 월요일 아침 금전수 잎을 부드럽게 닦아주면서 재물운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기를 기원해 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금전수의 에너지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금전수 화분 아래에 작은 동전을 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돈을 모으는 에너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해요. 금전수는 선물로도 아주 인기가 많은 식물입니다. 특히 새 집으로 이사한 친구나 사업을 시작한 지인에게 금전수를 선물하면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좋은 뜻을 담을 수 있죠. 단 금전수를 선물할 때는 화분이 깨끗하고 튼튼한지 꼭 확인하세요. 또한 녹색이나 황금색 화분은 풍수적으로 더 강력한 재물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전수는 단순히 집안의 장식품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금전수는 풍수적인 의미와 함께 여러분의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작은 노력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특별한 식물이에요. 집안에 금전수를 들이면 재물운뿐만 아니라 활력과 긍정적인 에너지까지 함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금전수를 하나 들여보세요. 초록의 생명력과 함께 재물운이 여러분의 삶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금전수는 여러분의 집에 부와 풍요의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금전수로 풍수의 힘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해바라기 그림이 재물운을 끌어올리는데 효과적인 풍수 아이템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해 자라는 꽃으로 밝은 에너지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풍수에서는 해바라기가 행운과 성공,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에 집안이나 사무실에 해바라기 그림을 두는 것이 금전운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해바라기의 가장 큰 특징은 태양을 향해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이 특성 덕분에 해바라기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데요. 해바라기 그림을 공간에 배치하면 밝고 따뜻한 에너지가 흐르게 되어 집안 분위기가 한층 더 활기차지고 재물운도 자연스럽게 상승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해바라기 그림을 어디에 배치하면 좋을까요? 풍수적으로는 집안의 남쪽 벽이 가장 추천되는 위치입니다. 남쪽은 불의 기운과 연관이 있으며 성공과 명예, 재물운을 상징하는 방향인데요. 해바라기 그림을 이 방향에 걸어두면 태양의 에너지가 극대화되어 재물운이 강하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무실에서는 책상 뒤편 벽에 해바라기 그림을 걸어두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이는 성공적인 업무 성과와 금전적 보상을 끌어들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해바라기 그림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림 속 해바라기가 크고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해바라기의 크기와 색상이 강렬할수록 에너지가 더 강하게 발휘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림 속 해바라기가 집 안쪽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바라기가 집 바깥을 향하고 있다면 에너지가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해요. 그림을 걸어둘 위치가 정해졌다면 그림 주변 환경도 신경 써야 합니다. 주변에 잡동사니가 많거나 지저분한 상태라면 해바라기의 에너지가 약화될 수 있으니 항상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바라기 그림과 함께 밝은 조명을 설치하면 효과가 더욱 극대화된다고 해요. 해바라기 그림은 단순히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해바라기는 또한 집안 사람들에게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풍수에서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재물운과도 연결된다고 보는데요. 밝고 활기찬 기운이 가득한 해바라기 그림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도 긍정적으로 만들어준답니다. 만약 실제 해바라기 그림이 아닌 프린트된 포스터나 사진을 사용한다면 고품질의 이미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의 디테일이 선명하고 색감이 뚜렷할수록 풍수적인 에너지가 강해진다고 해요. 액자도 풍수적으로 중요한데 금색이나 나무 소재의 액자는 해바라기의 에너지를 더욱 강화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바라기 그림은 선물로도 아주 좋은 풍수 아이템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해바라기 그림을 선물하면 밝은 에너지와 함께 성공과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그림은 여러분의 공간을 밝히고 재물운을 끌어오는 강력한 풍수 아이템입니다. 그림 하나로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집에 해바라기 그림을 걸어보세요. 태양의 따뜻한 에너지와 함께 금전운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참조고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참조고는 동양 신화에서 세 개의 다리를 가진 까마귀로 태양과 번영, 행운을 상징하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풍수에서는 삼조고 장식품이 강력한 행운의 아이템으로 여겨지며 특히 금전운과 명예운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참조고는 단순히 신화 속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간에 에너지를 조화롭게 만들고 행운을 끌어오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삼조고 장식품이 풍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풍수에서 삼조고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세 개의 다리를 가진 까마귀라는 독특한 형상은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집안의 부정적인 기운을 몰아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특히 삼조고는 태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집안에 퍼뜨리는 역할도 합니다. 삼조고 장식품을 배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입니다. 삼조고는 집안의 중심 에너지가 모이는 공간, 예를 들어 거실이나 서재 같은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삼조고가 집 안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삼조고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집안으로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요. 사무실에서도 삼조고 장식품은 유용한 풍수 아이템입니다. 책상 위나 선반에 삼조고를 배치하면 업무 능률과 성공운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삼조고가 태양의 상징인 만큼 창가 근처에 배치하면 태양 에너지가 더해져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조고 장식품을 선택할 때는 디자인과 소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금속으로 된 삼조고가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발휘한다고 믿습니다. 금속 소재는 지속성과 안정감을 상징하며 집안의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한 삼조고의 크기가 공간에 적합해야 하며 너무 크거나 작은 것은 오히려 기운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삼조고 장식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풍수 팁도 알려드릴게요. 삼조고를 배치한 주변에 금색이나 빨간색 소품을 함께 두면 에너지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금색은 재물운을, 빨간색은 행운과 에너지를 상징하니 이 두 가지 색상을 조화롭게 활용해 보세요. 또한 삼조고 장식품은 매달 한 번씩 정성스럽게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지가 쌓이면 에너지가 약해질 수 있으니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삼조고의 에너지를 유지하세요. 닦으면서 삼조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그 에너지가 더욱 강해진다고 해요. 삼조고 장식품은 단순한 인테리어 소품을 넘어 선물로도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 지인에게 선물하면 성공과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죠. 특히 삼조고가 명예운과 금전운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매우 만족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삼조고 장식품은 공간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데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집이나 사무실에 삼조고를 배치하면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삼조고의 신비로운 에너지로 집안에 밝고 활기찬 기운을 더해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삼조고 장식품을 활용해보세요. 집안의 행운과 번영의 에너지가 가득 차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삼조고가 여러분의 재물운과 성공운을 한 단계 끌어올려 줄 거예요. 황금 돼지 장식, 이름만 들어도 부자가 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돼지는 예로부터 풍요와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특히 황금 돼지는 금전운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풍수 아이템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귀여운 장식품은 단순히 보기 좋은 소품을 넘어 집안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하고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돼지는 풍수에서 부와 풍요를 상징합니다. 돼지가 튼튼한 체구와 느긋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집안의 안정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특히 황금 돼지는 재물운을 극대화하는 상징으로 재물을 모으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황금 돼지 장식을 배치할 때 가장 추천되는 위치는 거실과 현관입니다. 거실은 가족의 중심 공간으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 황금 돼지를 두면 집안 전체의 금전운이 상승한다고 해요. 특히 현관 근처에 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돼지가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돼지의 얼굴이 집 안쪽을 향하도록 배치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돼지의 얼굴이 집 밖을 향하면 재물운이 빠져나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황금 돼지는 사무실에서도 훌륭한 풍수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책상 위나 선반에 황금 돼지를 두면 업무 성과와 재물운이 상승한다고 해요. 특히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황금 돼지가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상징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황금 돼지 장식의 크기와 디자인도 중요합니다. 돼지가 웃고 있는 표정이나 귀여운 포즈를 하고 있는 장식은 특히 인기가 많아요. 풍수에서는 웃고 있는 돼지가 행복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식의 소재는 금속이나 도자기가 가장 추천되는데 이 소재들은 지속성과 안정감을 상징한다고 해요. 황금 돼지 장식을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풍수 의식도 소개할게요. 매월 첫째 날 돼지 장식 앞에 작은 동전을 놓아두고 재물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지가 돈을 모으는 상징적 에너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황금 돼지 장식은 선물로도 아주 훌륭한 아이템입니다. 새해나 특별한 날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선물하면 부와 풍요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뜻깊은 선물이 될 거예요. 특히 이사 가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황금 돼지를 선물하면 행운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나 사무실에 황금 돼지를 하나 들여보세요. 귀여운 돼지가 집안에 풍요의 에너지를 가득 채워줄 거예요. 황금 돼지가 여러분의 재물운을 끌어올리고 풍요로운 삶을 선사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풍수 아이템은 바로 행운의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는 힘과 지혜, 안정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으며 풍수에서는 특히 재물운과 번영을 가져오는 아이템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코끼리 장식은 집안이나 사무실에 두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금전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요. 풍수에서 코끼리는 그 거대한 몸집과 안정적인 성격 덕분에 재물과 행운을 상징합니다. 특히 코가 위로 올라간 코끼리 장식은 금전운과 성공운을 상승시키는 아이템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코가 위로 올라간 모양은 기운을 끌어올리고 풍요로움을 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행운의 코끼리 장식을 배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코끼리가 집안 내부를 향하도록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코끼리의 얼굴이 집 밖을 향하면 에너지가 외부로 빠져나간다고 해요. 거실이나 현관 근처에 코끼리 장식을 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코끼리 장식은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상징하기 때문에 침실에 두는 것도 추천됩니다. 사무실에서는 코끼리 장식을 책상 위나 서재의 한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코끼리는 지혜와 성공을 상징하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에너지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코끼리가 들어올린 코는 지혜의 기운과 함께 금전운을 끌어들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해요. 코끼리 장식을 선택할 때는 소재와 색상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금속이나 나무 소재로 만든 코끼리가 가장 추천되며 황금색, 은색, 흰색 같은 밝은 색상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데 좋다고 합니다. 또한 코끼리 장식의 크기는 공간에 맞는 적절한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끼리 장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작은 풍수 팁도 소개할게요. 코끼리 장식 앞에 작은 동전이나 황금색 소품을 놓으면 금전운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매주 한 번씩 코끼리를 닦아주는 의식을 실천하면 그 에너지가 더욱 강력해진다고 해요. 코끼리 장식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물로도 좋은 아이템입니다. 특히 새해나 생일, 결혼 등 특별한 날에 선물하면 번영과 성공, 행운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죠. 받는 사람도 선물의 의미를 알고 나면 더 큰 만족감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행운의 코끼리를 집이나 사무실에 들여보세요. 지혜롭고 강한 코끼리가 여러분의 삶의 안정과 풍요를 가져다 줄 거예요. 코끼리 장식이 여러분의 재물운과 성공운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풍수 아이템 어떠셨나요? 황금 두꺼비부터 행운의 코끼리까지 각각의 아이템에는 저마다의 특별한 의미와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풍수는 단순히 집안을 꾸미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과 운을 조화롭게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풍수 아이템을 단순히 소품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것들이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과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이 풍수 아이템을 공간에 배치할 때 그 의미를 알고 작은 정성을 더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풍수 아이템 중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찾아보세요. 혹시 지금 삶에 금전운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신다면 황금 두꺼비나 붉은 봉투처럼 재물운을 직접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시면 좋겠죠. 아니면 삶의 활력과 안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바라기 그림이나 금전수를 집안에 들여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풍수의 진짜 매력은 작은 변화로도 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구나 공간을 대대적으로 바꾸지 않아도 작은 장식 하나만으로도 기운이 바뀌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아이템들이 단순히 운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식을 전환하고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공간이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앞으로도 풍수와 운세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운과 풍요가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